안녕하세요, 원약사입니다. 제가 걸리기가 가장 두려운 병이 있다면 바로 알츠하이머인데요. 걸리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는 무서운 질환이죠.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걱정되거나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처방이 되는 약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년 평생을 알츠하이머 연구에만 바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100명 이상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서 치매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알츠하이머는 크게 3개의 원인, 만성염증, 과한 당분, 그리고 독소 때문에 생깁니다. 뇌 신경세포에 생긴 염증과 당이 만들어낸 당독소가 뇌신경을 공격하고 여기서 작은 단백질 조각, 찐득찐득한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겨서 신경섬유가 엉키게 되는데 이것이 알츠하이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뇌의 염증을 개선시키면서 음식에서는 당을 제한하고 생활방식과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요. 브래드슨 박사가 특히 추천한 음식은 십자화과 채소, 그러니까 꽃잎이 십자 모양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배추, 무, 겨자입니다. 이런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나 뇌질환에 존스 홉킨스에서 28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채소가 브로콜리 새싹인데요. 이 브로콜리 새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이랑 당뇨 그리고 각종 대사질환을 개선시킨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나 자폐증 이런데 설포라판이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먹는 방법과 기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포라판을 먹으려면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브로콜리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브로콜리 새싹을 먹어야 설포라판을 제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설포라판이 실온에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구 물질인 글루코라파닌 형태로 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소를 씹어 먹거나 칼로 자르면 세포 속에 감춰져 있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글루코라파닌이 설포라판으로 전환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채소 중에서는 이 브로콜리 새싹에 브로콜리의 100배 정도의 글루코라파닌 함량이 들어가 있어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최적입니다. 이 설포라판이 다른 영양소보다 탁월한 부분은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처럼 단순히 하나의 영양소가 아니라 좀 더 깊게 유전자의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설포라판은 항산화제나 해독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열쇠 효소인 NRF2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켜서 뇌신경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C가 하나의 비밀 병기라면 이 열쇠 효소인 NRF2는 탱크나 전투기, 해군, 함정이 다 있는 군대의 사령탑인 격이죠.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수뇌부를 공략하는 게 바로 NRF2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NRF2가 활성화시키는 항산화 효소인데 이 붉은 네모를 친 이 효소들이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높여주는 항산화 효소들입니다. 보통 항산화제를 먹으면 평균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데 이 열쇠 요소 NRF2는 항산화제들을 만드는 유전자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길게 며칠 동안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서 오랫동안 몸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NRF2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키고요. 커큐민의 80배 정도로 NRF2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활성화된 항산화제 군단들 때문에 강력하게 뇌신경을 나쁜 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설포라판은 나쁜 NF-kappaB를 강력하게 억제해서 뇌신경의 염증을 억제하고요. 세 번째로는 뇌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해서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킵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들이 뇌의 염증과 알츠하이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뇌에 중금속을 배출해서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설포라판이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또 뇌의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BDNF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또 향상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서 당분 과다형 알츠하이머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혈액에 들어갈 때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의 자물쇠를 몰래 바꾸어 놓거나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열쇠 구멍 안에 이물질을 넣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포도당이 뇌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기름 없는 차에 시동을 계속 거는 것과 같은 그런 피곤하고 짜증나고 인지 기능도 서서히 감소되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에 당분이 과도하게 떠다니면서 당 독소를 만들어내고 당 독소가 신경을 공격하게 되죠. 설포라판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서 차에 기름을 넣어서 인지 기능 감소를 막고 당 독소의 생성도 막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포라판은 사우나를 할 때 생기는 열 충격 보호 단백질을 뇌에서 생성시켜서 단백질을 펴줍니다. 그리고 중금속이나 자외선, 화학물질 같이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합니다. 핀란드에서 14,000명을 조사하니까 사우나를 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온이 오르게 되면 뇌에서 생성되는 열충격 단백질이 뇌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세포 안에 단백질로
단백질로 구성된 조직들은 잘못 접히거나 형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것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열충격 보호 단백질입니다. 알츠하이머의 경우에서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잘못 쌓이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서 쌓인 단백질을 다시 펴주고 교정해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내고요. 쓰레기 단백질을 제거해주고 중금속, 자외선,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작용도 열충격 단백질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 중에 하나로 사우나 같은 열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학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사우나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설포라판을 먹으면 사우나를 하지 않아도 사우나를 한 것처럼 열충격 보호 단백질을 생성해서 사우나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 기전들을 봤을 때 근본적인 부분에서 알츠하이머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성분이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하고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 우울증 같은 뇌관련 질환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포라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당뇨나 암 예방에도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뇌 건강에 집중적으로 어떤 기전을 가지고 개선을 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포라판이 그냥 브로콜리를 단순히 평소처럼 먹는다고 쉽게 섭취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좀 만만치 않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설포라판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